지난 시간에 배웠던 휘켈 근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자 오비탈은 LCAU 방법을 이용을 해서 원자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C1과 C2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베리에이션 메소드입니다.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동함수가 주어졌을 때 에너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슈레딩거 방정식의 왼쪽에 파동함수를 곱해줍니다. 양쪽에 적분을 합니다. 여기서 2는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적분교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항을 이항을 하게 되면 파동함수가 풋사이일 때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함수에 앞서서 정의했던 LCO 방법을 이용해서 구한 파동함수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파동함수 풋사이가 주어졌을 때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C1과 C2의 함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기호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적분값을 정의해 주는데 두 함수를 곱해서 적분해 준 것을 우리가 오버랩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함수 사이에 해밀토니안 연상자가 들어간 적분값을 보통 우리가 이제 레조넌스 인테그랄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식에서 이 부분은 오버랩 인테그랄이 되고 얘도 오버랩 인테그랄이는 두 번째 함수끼리 오버랩 인테그랄이기 때문에 보통 SF2라고 씁니다. 마지막 인테그랄은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의 오버랩 인테그랄이기 때문에 S12로 표기를 합니다. 반면에 분자에 있는 것들은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 H11, H22, H12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언스 온 프린서플에 의하면은 실제 파동함수와 가장 가까운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C1, C2를 구해야 되는데 C1, C2에 대해 에너지가 C1, C2에 비례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가장 작게 해주는 C1, C2가 실제 파동함수와 가장 가깝다는 것이 바로 이제 베리에이션 프린서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C1, C2를 바꿔가면서 가장 에너지를 작게 해주는 그 C1, C2 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C1, C2를 찾아야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편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C1에 대해서 미분해 줬을 때 0이 되고 C2에 대해서 미분해 줬을 때도 0이 되는 C1, C2를 구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장 가까운 파동함수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고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두 번째 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이 어떻게 얻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분모에 있는 것을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을 C1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좌변은 고배함수이기 때문에 항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항을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함수를 그대로 써주고 앞에 함수는 냅두고 두 번째 함수를 미분해주면은 요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항을 미분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이 0이 되는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는 식은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이 식이 얻어지고
이 식을 각각 C1과 C2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식이 나옵니다. 이 항을 우항으로 이동해 주고 요 항도 마찬가지로 우항으로 이동해서 각각 C1과 C2에 대해서 정리해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식을 얻게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러니까 C2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식을 얻어서 우리가 식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C1과 C2의 연립방정식인데, 이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행렬식, 이 연립방정식의 non-trivial 솔루션은 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보통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시큘러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니까 간단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해줘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적분값을 정의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S1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함수끼리 곱해서 적분해 준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파동함수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파동함수의 제곱은 확률이 되고, 그 확률을 적분해 주면은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11도 1이고 S22도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함수끼리의 레조넌스 인티그랄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 부분은 슈레딩거 방정식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E1이 돼서 두 번째 식을 얻게 되고, E1 제로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적분교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것은 우리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레조넌스 인티그랄 H11은 바로 첫 번째 함수의 에너지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S11, S22는 1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호모뉴클레어 다이어토믹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요 레조넌스 인테그랄 값이나 요 레조넌스 인테그랄 값,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오비탈의 에너지하고 두 번째 오비탈의 에너지는 이제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시큘러 이퀘이션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다음 같은 식을 얻게 됐습니다. H11 대신에 E10, H22 대신에 E20는 E20는 E10가 되겠죠. 그 다음 S11은 1, S22도 1이 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시큘러 이퀘이션이 좀 더 간단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같기 때문에 제곱항이 되고, 여기도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같기 때문에 단순한 제곱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식을 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관한 식이 두 개가 얻게 되겠는데요. 빨간색 부분의 식을 얻게 되고, 이 식으로부터 파란색 식으로부터 두 번째 에너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식의 에너지를 E1, 파란색 식의 에너지를 우리가 E2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텐데요. 이 식과 이 식을 다음과 같은 수학식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식으로 바꿔줄 텐데, 사용하는 식은 이 식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x분의 1은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1 마이너스 x는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으로 근사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S12분의 1 대신에 이제 이 식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얘 대신에 얘를 써줄 수가 있고요. 1 빼기 S12분의 1 대신에 이 파란색 식 근사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식과 아래식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10는 E10고 H12는 H12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얘를 곱한 것이 요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고 얘를 곱한 것이 이제 이해항이 되고 이해하고 얘를 곱한 것이 요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식도 이 두 개의 곱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익스펜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두 항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항을 일단 제껴두고 앞에 두 항을 보면은 E1이나 E2는 E1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빨간색 식은 H12 빼기 E1 제로 S12를 더해주는 값이고요. 파란색 식은 이제 얘를 빼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1 제로가 중심이 돼서 하나는 똑같은 양이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같은 양이 이제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E1 제로는 에너지 값인데 에너지는 보통 우리가 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분값은 보통의 경우에 음수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기 때문에 빼주게 되면 오히려 이 항이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반면에 이 항은 마이너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안정화되고 얘는 높아지는 값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올라간 값이랑 아래로 내려간 값이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항까지만 고려를 해주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뒷항이 없다. 뒤항이 없게 되면은 올라가는 에너지 양과 내려가는 에너지 양이 같습니다. 뒤항이 없다라는 얘기는 S12가 제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에너지 분포가 이제 시메트릭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S12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항을 이제 빼줘야 됩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오버랩 인테그랄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다 빼기가 되기 때문에 이 항은 전체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에너지가 높아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항을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얻는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중심이 되고요. 이게 올라가는 에너지고 이게 내려가는 에너지인데 앞서는 다르게 이제 시메트릭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S12가 재료가 아니라면은 안타이 본딩이 더 많이 올라가고 본딩은 조금 상대적으로 작게 내려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동액 이온자 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온 제로라고 했을 때 본딩 오비탈의 에너지 값은 이 식으로 표현되고요. 안타이 본딩의 에너지 값은 이제 이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참고한 자료는 아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은 이제 3원자 분자로 넘어갑니다. 3원자 분자도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파동함수는 3개의 어텀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고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3x3 시큘라 이케이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에너지의 3차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적분값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히케 근사법을 이용을 해서 요 레조넌스 인테그랄이나 오버랩 인테그랄을 좀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오버랩 인테그랄에 대한 근사와 레조넌스 인테그랄에 대한 근사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오버랩 인테그랄에 대한 근사는 자기 자신끼리는 오버랩 인테그랄이 0이고 다른 파동함수끼리 어토믹 오비탈의 오버랩 인테그랄은 모두 이제 0으로 세팅한다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따라서 S1는 1이 되고요. S12, S13는 무조건 이제 0으로 잡겠다는 거죠. S22는 1이지만 자기 자신끼리는 1이지만 다른 것끼리의 오버랩 인테그랄은 이제 0으로 놓겠다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레조넌스 인테그랄에 대한 근사인데요. 레조넌스 인테그랄은 크게 세 값 중에 하나를 갑니다. 알파를 가질 때
베타를 가질 때 0을 가질 때. 언제 알파를 갖냐면은 자기 자신끼리 레조넌스 인테그럴 할 때를 우리가 알파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자가 서로 인접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레조넌스 인테그럴을 베타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0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원자와 두 번째 원자의 레조넌스 인테그럴은 우리가 이제 베타로 정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베타가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레조넌스 인테그럴이 0이 됩니다. 자기 자신끼리 원원이나 투투나 쓰리쓰리끼리는 우리가 이제 알파로 정의를 하게 근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얻는 시큘라 이퀘이션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얻은 시큘라 이퀘이션이고요. 이 디터미넌트를 전부 베타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베타로 나눠주게 되고 베타는 나눠주게 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마이너스 2를 베타로 나눠준 값을 보통 우리가 x로 정의해 주게 되면은 이 디터미넌트 식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디터미넌트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x의 3차식을 얻게 되고 이 3차식의 근을 구해보면은 서로 다른 세 개의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값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 값을 세 개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에너지 구조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에너지를 구했기 때문에 이 파동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하려면은 우리가 LCA 군 사이에서 우리가 몰리큘러 오비탈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했고요. 에너지를 구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 C1, C2, C3 값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큘라 이퀘이션을 다시 연립방정식 형태로 놓게 되면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원래 식을 다시 유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알파였다 그러면 그 에너지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우리가 이제 다시 C1, C2, C3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요 가운데 있는 상태의 파동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상태는 에너지가 알파가 되고요.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알파가 되니까 첫 번째 항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C2 베타는 0. 그래서 이 식을 얻게 되고요.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C2가 0이라는 것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E는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항이 없어집니다. 그럼 C1 베타 플러스 C3 베타가 0이 됩니다. C1 베타 플러스 C3 베타가 0이기 때문에 C1은 마이너스 C3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얻은 값하고 두 번째 식에서 얻은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C1과 C2는 C1은 C3와 부호가 다르고 값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파동함수를 제곱해주면은 1이 나온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에너지가 알파인 상태의 파동함수를 얻게 됐습니다. 눈이 말했지만 이 두 번째 항은 없어지고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파동함수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파동함수를 보통 그림으로 표현한 형태가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얘는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되고요. 얘를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얻는 식이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상세에서 우리가 C1을 C2에다가 루트 2분의 1에 곱하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값을 이제 세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값이 이 식이 되고요.
이 식으로부터 마찬가지로 C3는 루트 2분의 1의 C2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 값을 두 번째 식에 얻게 되면은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마찬가지로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에다 집어넣어줘서 C2를 C1, C3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함수는 C1의 개수는 2분의 1, C3의 개수도 2분의 1, 그다음 C2의 개수는 루트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파동함수의 개수가 가장 큽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셋 다 플러스긴 하지만 가운데가 살짝 큰 모양을 띠게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세 번째 함수를 얻게 돼서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선형 3원자 분자의 파동함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내적을 해서 적분해 주면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토노멀하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곱해서 적분해 주면 역시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긴 0이기 때문에 얘 두 개 곱하면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적분해 주면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함수와 세 번째 함수를 내적시켜줘도 0이 됩니다. 얘하고 얘는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얘하고 얘가 곱하면 플러스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것끼리 곱하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가운데 함수는 양쪽인 함수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곱해서 적분해 준 값하고 두 번째 함수를 곱해서 적분해 준 값을 더해주게 되면은 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 개의 함수는 서로 오토노멀하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세 개가 다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앞에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수치로 표현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은 0.5고요. 2분의 1은 얘는 대충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0.70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왼편은 우리가 지금 방문했던 것이고요. 이 H3 분자가 링을 이룬다고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 경우하고 이 경우의 시큘라 이퀘이션의 형태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이 리니어한 경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인접해 있지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인접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트라이앵글러 스테이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뿐만이 아니고 세 번째, 첫 번째도 다시 인접한 상태가 됩니다. 리니어한 경우에는 요 시큘라 이퀘이션의 요 부분이 0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베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인접해 있어서 여기가 베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타가 됩니다. 여기는 0이었겠지만은 트라이앵귤러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얘가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시큘라 이퀘이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큘라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3차식을 얻게 되는데 이 3차식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3차식을 풀게 되면은 3개의 근이 나오는데 중근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스테이트에는 에너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두 가지가 중근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 에너지가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돼서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한 경우하고 트라이앵귤러인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H3 분자였었다 그러면은 전자가 이제 3개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2베타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에너지가 알파 플러스 2베타의 2배를 곱해주고 나머지 하나의 전자 에너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다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3알파 플러스 3알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니어한 경우에는 두 개의 전자의 에너지는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돼서 얘도 2배를 곱해주고요. 세 번째 전자는 에너지가 알파인 에너지 준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을 더해주게 되면은 에너지 값이 이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한 경우에 전체 에너지하고 트라이앵귤러 스테이트의 전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3알파, 3알파는 같고요. 뒤통이 달라지게 되는데 리니어한 경우에는 2루트 2 베타 값을 갖게 되고 트라이앵귤러인 경우에는 이제 3 베타 값을 갖게 됩니다. 보통 레조넌스 인테그랄은 이제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모가 얘가 보통 1.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곱해주게 되면은 2.8 베타가 되고요. 얘는 3 베타가 됩니다. 근데 베타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뭐가 에너지가 더 낮냐면은 트라이앵귤러 스테이트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다른 말로는 어떤 게 에너지가 안정화되냐면은 트라이앵귤러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더 안정화됩니다. 따라서 H3는 리니어한 모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삼각형 모양을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를 테이블로 표현한 건데요. 자, 전자가 3개 있는 H3인 경우에는 리니어한 경우에는 에너지가 얘가 되고요. 트라이앵귤러인 경우에는 3알파 플러스 3베타가 되는데 뭐가 에너지가 더 낮냐면은 트라이앵귤러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H3인 경우에는 선형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삼각형 구조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전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루트 2 베타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알파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2알파가 돼서 더해주게 되면은 4알파 플러스 2 루트 2 베타라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트라이앵귤러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2 베타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알파 빼기 베타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2알파 빼기 베타가 되죠.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4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됩니다. 두 개의 에너지 값을 비교해 보면은 뭐가 에너지가 더 낮냐면은 이번에는 리니어한 경우가 더 에너지가 낮게 됩니다. 4알파, 4알파는 같게 되니까 2베타하고 2루트2베타를 더 비교해보면 2루트2베타가 음수로 더 작은 음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H3-가 되면은 이 분자는 리니어한 구조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H3 플러스인 경우에는 2개 전자가 있게 되고 토탈 에너지는 각각 2알파 플러스 2루트2베타, 2알파 플러스 4베타가 돼서 뭐가 에너지가 더 낮냐면은 트라이앵귤러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H3 플러스는 정삼각형 구조, H3도 정삼각형 구조. 그러나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H3 마이너스가 되면 선형 분자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